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1985년에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봉사자들을 응원하고 봉사의 가치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는 곳간이 좀 비었어도 인심만큼은 통 크게 나누는 많은 봉사자와 기부자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부 플랫폼 체리를 만든 이수정 대표도 그런데요. 국내 1세대 벤처 사업가인 이수정 대표는 투명하고 편리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5년째 기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임처럼 재밌는 기부, 투명한 공개를 통해서 기부 참여자와 기부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수정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기부 플랫폼 체리의 이수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수정 대표님을 모셨어요. 기부 플랫폼의 지금 운영자신데 플랫폼 운영비도 안 받고 지금 5년째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대단하세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이나. 우리 이수정 대표에게 자원봉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하는 게 저는 봉사다, 자원봉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네. 표현하는 네. 것. 네. 모바일로 요즘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플랫폼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 체리가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이라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하면 어렵죠. 코인, 예. 암호화폐 이거밖에 제가 모르는데 이게 뭐가 좀 다른 건가요? 다른 기부 플랫폼하고요? 네, 블록체인은 일단 인터넷같이 인프라예요. 네, 그거 자체가 암호화폐는 아니고 그중에 하나의 사례가 암호화폐인 것처럼 네네. 블록체인이라는 인프라를 사용하는 기부 플랫폼이 이제 체리인 건데요. 네네. 블록체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뢰를 보장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쓰면 그 정보 자체가 위변조 될 수 없고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술이 보장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모금하고 이랬던 것들이 사실 나쁘게 이제 뭐 유용되는 사례도 있고 다른 곳에 쓰여지기도 하고 누가 횡령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고들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차단해주는 건가요? 기술입니다. 예. 그러면 누가 얼마를 기부했고 그게 어디에 쓰여 있는지 다 볼 수가 있나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 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볼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일단 자기가 낸 기부금에 대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돈을 내놓고 이게 잘 쓰여지는지 너무 네네네. 궁금하거든요. 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그 저장된 내용에 손을 못 댄다는 거. 예. 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칠 수가 없다는 거. 이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이제 암호화폐 얘기했습니다만 주로 어떤 곳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특징 자체가 암호화 공유 분산 원장이라 그래서 정보를 한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뭐 100만 개의 노드가 다 같이 공유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분산해서 공유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돼 있을 때는 그것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전 세계 1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51% 이상이 맞다는 게 맞는 거니까 51억 개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1만 개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고치는 게 어렵다는 거고 공유에 있다 보니까 투명하게 내용을 이제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한두 명만 장부 하나만 고쳐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근데 이 기부 플랫폼의 이름이 체리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대표님이 특별히 체리를 좋아하시나 네, 그런 그랬거든요.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네. 일단은 charity라는 영어가 자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약간 발음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또 체리는 항상 보면 두 알이 같이 매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눈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따뜻하고 사랑을 표시하는 뭐 그런 거라 이름을 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기부 플랫폼 체리를 통해서 기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지요? 일단은 우리가 그 앱으로 물건 사는 것처럼 네. 앱을 다운을 받고요. 한 번만 다운을 받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금융 결제하는 것처럼 뭐 무슨 페이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 페이로 내가 쇼핑하는 것처럼 원하는 기부 캠페인을 보다가 여기에 10,000원, 여기에 10,000원 이렇게 기부하겠다 하고 그냥 그 페이를 통해서 기부하시면 됩니다. 쇼핑하는 것처럼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기부할 때 여기 그럼 이제 그 플랫폼 안에 여러 그 등록된 단체 내가 기부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네요. 400개 이상 기부단체가 체리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 또 기부단체들이 캠페인을 올려요. 기부 캠페인을. 산불을 도와주십시다. 뭐 미혼모를 도와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면 그 캠페인에 들어가서 내가 기부하고 싶은 곳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00군데가 넘으니까 사실 기부자 입장에서 그게 뭐 쇼핑과 자꾸 제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쭉 둘러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나는 이제 무슨 아이들 사업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나는 무슨 이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럼 이게 분류가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놓으셔.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쇼핑하고 비교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저는 제가 처음에 할 때 기부 쇼핑몰 체리. 쇼핑처럼 재밌고 우리가 솔직히 제가 언제 흥분하나 보면 쇼핑할 때 흥분한 기분 좋잖아요. 뭐랄까 막 그 호르몬이 좋은 호르몬이 팡팡팡팡 솟는 거 그런 것처럼 기부도 그렇게 즐겁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부 쇼핑몰이라는 말을 저는 쓰는 걸 좋아하고요. 저희 안에 검색할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를 다 나눠놨어요. 어린이, 노인, 뭐 장애인, 국내, 국외, 유기견 뭐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이제 그 카테고리로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캠페인,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캠페인 이런 것들을 또 잘 볼 수 있게 해놨어요. 홈쇼핑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돈 안 내고 참여만 해도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기부를 돈으로 해라 이러면 솔직히 기부에 관심 갖고 있는 몇몇 사람밖에 기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의 행위, 예를 들면 걷는 거 누구나 걷잖아요. 걷기만 해도 기부가 되고 저희가 체리워크라 그래서 걸으면 그 걸음수만큼 기업이 후원하는 그런 방식의 기부도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뭐 댄스 챌린지 춤을 춰서 올리면 또 후원 기업이 그 춤추는 사람 숫자만큼 뭐 이렇게 기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진만 찍어도 기부가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일상의 행동과 기부를 연계해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체리입니다. 젊은 취향이네요. 좀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MZ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기부 캠페인을 진행을 하려면 아무래도 거기 이제 후원을 하는 뭐 기업이라든가 개인이 많이 있습니까? 네네네. 저희 사용자가 한 26만 명 되는데요. 후원 기업이 100개가 넘습니다. 저희가 체리 파트너스라 그래서 체리랑 같이 기부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이제 위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보다는 아까 같이 걷고 뭐 춤출 때 기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업이거든요. 근데 기업은 뭐 CSR, ESG 뭐 이런 이름으로 기부를 어차피 많이 하시는데 사회공헌 사업 해야 되니까 또. 근데 그거를 할 때 웬만하면 좀 임팩트 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또 그걸 좀 잘 알리고 또 내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피드백도 잘 받고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리는 좀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기부도 이제 재밌게 하는군요. 맞아요. 지금 게임처럼. 그럼요. 쇼핑처럼. 맞습니다. 근데 이 체리는 플랫폼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요? 안 받고 있습니다. 무료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제 체리를 기획해서 만들 때부터 네네. 아직 나오기도 전부터 강의하려거나 뭐 이렇게 뭐 할 일이 있으면 체리는 플랫폼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말을 먼저 했어요. 예. 마음이 변할까봐. 네. 만들어 놓고 나서 받고 싶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그 정신을 지키고 플랫폼 사용료를 안 받고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결제 수수료만 받고 있어요. 좀 아까운 생각이 들 것 같아. 26만 명이나 이렇게 막 쓰고 후원해주고 있는데. 이러면 여기 이제 수수료만 계산을 해봐도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5년 동안 캠페인 한 어느 한 정도 2,200개 이상 예. 기부 캠페인 열었습니다. 진짜 많은 캠페인을 벌이셨는데 이 중에서 정말 좀 굉장히 재밌었다, 독특했었다,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다 하는 그런 네네. 캠페인 좀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 기부 캠페인 자체가 나랑 연관이 없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나 리조트라는 데도 저희 체리 파트너스 중에 한 곳인데 네. 거기가 이제 콘도 리조트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 주로 이제 가족 단위로 놀러 가거든요. 예. 그러면 가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걷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체리 앱을 깔아서 걸으면 하나 리조트가 후원을 하는데 걸음수만큼 그걸 가지고 보육원 아이들의 휴가비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거기 가서 놀면서 걸으면 예. 하나가 기부를 해서 보육원 아이들이 여행을 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임팩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이들한테 엄마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기부를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의 여행이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추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팩트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네. 그냥 기업에서 뭐 1억 뭐 이렇게 기부하실 수도 있지만 똑같이 하실 때 고객이 참여해서 1,000명, 2,000명이 같이 하는 캠페인이 되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네.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기부에 대해서 배우고 참여했다는 뿌듯함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피드백이 제대로 되게 네. 그래서 이제 체리 앱을 깔면 거기에서 그때 걸었던 걸음수만큼 이만큼이 기부됐고 그걸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30명의 아이들이 리조트로 뭐 여행을 갔다 이런 것들이 쫙 피드백이 되는 그런 네. 거가 참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캠페인 성과도 괜찮았나요? 너무 좋았죠. 예.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네. 진짜. 이런 아이디어는 누가 내요? 먼저는 저희 체리가 내는데요. 예. 체리가 이제 왜냐하면 저희는 기획을 해야 되니까 이게 기능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실제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내는데 저희가 조금만 내면요. 기부 단체에서 너무 알아서 그분들이 기부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알려드리면 스스로 너무 잘 기획해서 캠페인을 올리십니다. 청출어람이죠. 네, 그럼요. 더 좋은 아이디어가 그럼요, 나오고. 그럼요. 이제 체리가 이제 출범한 지 5년이 됐고 지금 계속 성장 중인데 뭐 회원도 많아지고 네네. 또 기부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또 기부하는 회원 수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사용자는 26만 명, 기부금은 168억 원 누적으로 모금했고요. 와, 168억이요? 예, 그다음 기부 단체는 420개, 기부 캠페인은 2,200개 이상 그렇게 열었습니다. 네. 와, 대단 박수 한번 보내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기부 플랫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부의 투명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이 되는데 아까 이제 기부하면은 내 기부금이 어떻게 어디 쓰였는지 상세하게 다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리가 처음에 풀고 싶었던 문제가 너 왜 기부 안 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내는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체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부자가 10,000원을 기부하면 네. 그 돈이 이제 모여 있다가 기부 단체로 가고 그 기부 단체에서 수혜자한테 가잖아요. 네. 그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보여줍니다. 이걸 마이크로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좀 네. 그쪽으로 잘 몰라가지고요. 네네네. 쉽게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기부자가 먼저 기부 행위를 보면 10,000원을 결제해요. 네. 그럼 그 돈이 일단은 모여 있겠죠. 예. 100만 원 모금 이러면 100만 원이 될 때까지 돈을 모아 놓겠죠. 네. 그다음에 그 모인 돈이 기부 단체한테 전달이 되겠죠. 예. 사랑의 열매 예를 네. 들면 이런 곳에
그러면 기부단체에서는 또 그 돈을 모았다가 결국은 뭐 아이들한테 책가방을 사준다. 예. 그러면 아이들 50명한테 뭐 2만 원짜리 책가방 다 50개를 사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으로 돈은 쓰이는 거예요. 예. 근데 기부자 입장에서 내가 낸 돈이 지금 어디 있나 이렇게 보면 아직은 기부단체에 있구나. 아, 그 돈이 움직이는 게 예, 보여요? 보입니다. 택배가 전달되는 것처럼. 택배가 지금 어디 집화소에 왔고 뭐 어디 도착했고 이런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쫙쫙 전달될 때마다 나타나고 그 각각의 발을 누르면 블록체인 기록이 딱 떠요. 그건 고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여기 있구나. 그럼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신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보이는 기부.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체리 시작한 지 5년 되셨는데 네네. 처음 시작했을 때랑 지금 비교해 보면은 기부 문화가 좀 달라진 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제 2019년에 오픈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앱으로 어떻게 기부를 해? 네. 이 돈 어떻게 믿고 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앱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 뭐 이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네. 근데 한번 우리가 왜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것도 처음엔 되게 말도 안 됐잖아요. 어떻게 인터넷으로 쇼핑을 해? 그렇죠. 뭐 이런 마음을 맞아요. 먹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처음에 어떻게 옷을 안 보고 사지? 그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번 사보면 괜찮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경험하면. 체리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앱으로 기부를 해? 그러다가 이게 이제 1년, 2년, 5년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5, 60대들이 이제 앱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코로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을 다 이 디지털 세상으로 끌어들이게 됐잖아요. 일단 배달 음식 시켜 먹느라고 예. 이 앱을 또 그쵸. 많이 이용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큼 그런 앱 기부 문화가 다가온 거죠. 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한 번만 기부해보면 그게 잘 전달되는 게 보이고 나면 경험을 한 번만 하고 나면 이거 쉬운 거네. 그리고 이제 계속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성큼 기부 문화가 앱 쪽으로 이게 디지털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어떤 학습 능력, 습득 능력이 엄청나죠. 전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없을 그럴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수정 대표님이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 이수정 대표님이 이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1세대 IT 분야 여성 창업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편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기부 플랫폼을 만들자 이런 생각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컴퓨터 이제 82학번이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82학번입니다. 예. 그렇죠. 제가 86학번인데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 워드 프로세서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거의 막 나왔습니다. 예, 82학번이면은 사실 컴퓨터라는 게 보통 사람들한테는 되게 생소했는데 저한테도 생소했습니다. 어떻게 전공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약간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보따리 장사도 하시고 이러면서 키우시다가 보험 설계사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동이체 이런 게 없으니까 네네. 보험을 매달 수금을 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회 활동을 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실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귀동냥으로 앞으로는 주부들도 컴퓨터를 하는 날이 올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마가 컴퓨터공학과 원서를 사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예. 수정아 이제는 집에서 주부들도 컴퓨터 하는 날이 올 거랜다. 저는 그때까지 컴퓨터 보지도 못했죠. 엄마도 마찬가지고. 구경도 못 하셨었죠? 예, 81년도죠. 네. 그러면서 컴퓨터공학과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저도 알지도 못하는 과였는데 전 엄마 말을 잘 듣거든요.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효녀시네요. 넌 내 말을 잘 들어서 잘 되는 거다 이러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컴퓨터공학과를 가게 된 거예요. 알아서 간 게 아닙니다. 예. 아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되게 힘드셨겠어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소방관이셨는데요. 네. 남대문 시장 이제 화재를 진압하시다가 순직하셔가지고 제가 막내였는데 어머니가 엄청나게 삼남매 키우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에 불이 자주 나긴 합니다만 그 큰 화재였으면 제 예. 남대문 시장 화재가 어렴풋이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엄청 큰 화재였습니다. 아이고 네. 참
그러면 이제 요즘도 가끔 이렇게 화재 발생이라든가 예, 뭐 소방관들 예. 순직 보면은 남의 일 같지 진짜 않으시겠어요? 남일 같지 않죠.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기부에 예를 들면 화재하고 나서 이제 그 예. 기부 모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마음이 훨씬 많이 가죠. 그렇죠. 예, 기부 많이 하게 되고 아빠 생각도 나고. 네. 근데 사실 어머니가 원서 들고 와가지고서는 컴퓨터 공학과 들어가셨지만 이게 사실은 적성에 안 맞으면 진짜 힘든 건데 적성에 딱 맞으셨나 봐요. 뭐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니셨다고. 일단은 제가 이과고 수학을 좋아해서 적성에는 맞았고요. 네네. 뭐 4년 내내 장학금 아니고 한두 번 못 받았지만 네. 장학금은 많이 받았는데 그건 공부를 잘해서라기보다 저희 학교가 일단 장학금도 많이 주고 저는 좀 절박하긴 했어요. 그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닐 상황이니까 네. 장학금이 되게 저한테는 절실했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1986년도 졸업하셨는데 성적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은데 취직도 사실은 뭐 겨우 하셨다고 여자는 잘 안 받아줬나 그때는 여자를 봐요. 뽑는 것이 없었습니다. 대놓고 뽑는 데는 대기업 중에 이제 한 군데 있었고요. 컴퓨터 쪽으로. 네네. 그리고 대부분은 여자를 안 뽑아가지고 저희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아무튼 인기 있는 학교니까 5명 남자를 보내라고 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저 끼어 팔기로 5명 보낸 대신 여자 1명 보내야겠다. 원서만이라도 받아줘라.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진짜 그 교수님 돌아가셨는데 예.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제 엄정국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인사과에 세상에. 여자 1명 원서만 받아줘라. 그래서 제가 원서를 낼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운 좋게 제가 입사 성적이 1등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한번 뽑아볼까? 진짜 그래서 공채 1호였던 거죠. 그 방산업체 여성 공채 1호였다고. 네, 맞습니다. 네. 입사는 진짜 어렵게 하셨는데 네네. 들어가서 회사에서 아주 큰 활약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제 또래 여자분들이 다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막 어렵게 들어가니까 회사에서도 일단은 저를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면 뒤에서 야 제가 뭐 그 여자애래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예. 그럼 제가 잘하나 못하나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잘하나 못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죠. 네. 네가 잘하면 여자가 다 잘하는 거고 네가 못하면 여자가 다 못하는 거고. 네.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또래 여자분들은 다 그런 부담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아마 네. 뭐 비슷한 시대여서 잘 아실 텐데. 저는 그래도 그 약간 위에 이런 선배님들이 잘해주셔서 조금 편해진 시기. 네. 그래갖고 제 다음 해에는 여자를 정식으로 뽑았어요. 네. 그래서 여자 사원을 이제 정식으로 뽑는 공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저 들어갔을 때는 남녀 임금 차별이 3년이었어요. 똑같이 대졸인데 저는 3년 아래 월급을 받은 거죠. 뭐 군대 때문에. 네, 그런 것 그랬나요? 때문인데 네. 저희는 방산업체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군대도 또 다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말이 안 돼요, 이게. 예. 다 저랑 똑같이 졸업한 친구들이었는데 3년 이제 저보다 월급을 더 받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1년 그게 줄더라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똑같아지고. 네, 그런 것들이 1세대 여자분들의 부담이자 또 기쁨이었죠. 그런 걸 만들어내는 기쁨. 예, 얼마나 악바리 같이 일을 하셨는지 또 이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셔서는 이거 참 지금 보면 별거 아닌데 대리가 제일 초급적인데요. 맞아요. 여성 대리 1호였다고. 맞아요. 그때는 금융권이었는데요. 예. 금융권에 여자가 없던 시절이고요. 직원들이 다 유니폼을 여자만 입던 시절이에요. 네. 남자는 유니폼을 안 입고 진짜 지금 같았으면 기억이 납니다. 난리 났겠죠. 저도 대기업 다닌 적이 있기 때문에요. 유니폼을 여자만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대리부터 안 입거든요. 네. 제가 유일하게 여자 중에서 유니폼을 안 입는 여자였어요. 참. 진짜 옛날 진짜 지금 뭐 세대가 들으면 무슨 얘기야 호랑이 도대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입니다. 제 말이에요. 그 IT 분야도 다양하잖아요. 네네. 우리 이수정 대표님이 주로 맡았던 일은 어떤 분야였습니까? 저는 통신 쪽 일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통신 프로그램이 되게 쉽게 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통신 프로그램 짜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통신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에서 통신을 전공한 박사님 한 분만 그 프로그램을 짰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게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저희 팀도 아니었는데 제가 찾아가서 팀장님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팀장님 대신 테스트를 다 해드리겠다. 그래서 야근을 하면서 한 달 동안 그분 말하자면 뒤치다거리를 해드렸어요. 네네. 그러면서 제가 그 통신 프로그램 전수를 받은 거예요. 오. 근데 이분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얼마 안 돼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인수인계 다 받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통신의 여왕으로 불리면서 통신 프로그램 엄청 열심히 잘 짰죠. 그때 당시 통신이면 어떤 데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통신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인터넷 이런 게 없던 시절이니까 지금은 너무 쉽죠 그런 게. 근데 기기마다 뭐 X25로 붙이고 SNA로 붙이고 이렇게 막 붙이는 게 다 달랐어요. 기종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다 프로그램을 일일이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는데 그걸 제가 배운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접시 닦아주면서 요리를 배운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네, 인터넷 같은. 네, 그런 걸 한 거죠. 네. 그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됐다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엄청 아팠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러니까 아기 낳고 올 때부터 약을 달고 온 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꾸 아프고 병원 가고 근데 아무리 뭐 다른 거는 엄마가 어떻게든지 악바리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애가 아픈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마음 약하죠. 예, 돌 되기 약해지죠. 전에 막 수술하고. 근데 저는 여자 한 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제대로 하고 싶고 그거에서 너무 갈등이 와가지고 이럴 거면 퇴사를 하자. 욕 먹이느니 퇴사를 하자. 이래갖고 제가 퇴사를 하게 된 거예요. 회사 그만둘 때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서운했죠. 어떻게 해서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마음이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회사를 그만둔다고 이제 선배님들한테 인사를 다녔어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뭐 SNS도 없으니까 직접 쫓아다니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뭐 강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컴퓨터 강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랬더니 그럴 거면 나가서 이 일 좀 해볼래? 이러고 이제 프리랜서 일을 막 주셨는데 그때 95년도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수주한 일이 6천만 원이었어요. 엄청 많았죠. 그 당시 연봉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훨씬 높았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업자 등록을 낸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 거였는데 일이 더 많아졌겠네요. 네. 네. 자, 그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나는 정말 이게 눈물을 머금고 회사에 사표를 냈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모시고 예.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기부 플랫폼 체리의 이수정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